제가 최근에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수강생분들과 함께 만든 사이트에 애드센스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거절을 당했죠. 사연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가치가 별로 없는 컨텐츠. 예상대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원래도 애드곳이라고 불릴 만큼 승인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 AI로 만든 사이트가 워낙 많아지면서 거절이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한 번에 통과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거절당하면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 몇 가지 보완책을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신청하고 나서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왜 연락이 없지? 설마 이거 한 번에 통과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거절 메일이 왔고요. 그 뒤에 제가 뭘 했냐면 데이터를 열어서 방향을 바꿨고요. 5일 만에 검색 노출은 6배가 됐습니다. 물론 모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6배라는 말도 안 되는 데이터가 나오긴 했지만 해보신 분들은 이 초기 데이터 노출량 1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재신청은 하지 않고 있고요. 노출이 6배나 올랐는데 왜 신청을 안 하고 있는지 그 이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만든 사이트는 지역 정보를 다루는 사이트예요. 수강생분들한테 교육하는 내용 그대로 AI가 매일 글을 자동으로 발행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시스템은 완벽하게 돌아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글이 올라왔고 글수는 최소 기준이라고 알려진 20편이 넘었고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이용 약관 같은 그 필수 페이지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기술적으로 갖춰야 할 건 다 갖춰진 상태였고요. 그런데 거절을 당했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거절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트는 잘 만들어져 있고요. 속도도 괜찮았고 필수 페이지도 다 있었습니다. 글도 매일 올라갔죠. 문제는 다른 데 있었는데요. 보통 우리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구글은 이 글이 누구한테 필요한지를 보고 있어요. 이 차이가 오늘 얘기의 핵심일 텐데요. 아마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사이트는 잘 만들어졌고 글도 계속 올라가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는지 모르겠는 상황이 있잖아요. 가치가 없는 컨텐츠? 내 사이트가 가치가 없나? 표현도 참 사람 가슴 후벼 파게 만들어놨죠. 그럼 가치가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처음 보면 무슨 뜻인지 좀 모호합니다. 내 글이 못 쓴 글이라는 건가? 맞춤법이 틀렸나? 아니면 분량이 너무 짧은가?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요. 글자 수는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이미지가 몇 개 이상 들어가야 된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여기저기 떠도는 소문들이 맞는 얘기인 줄 알고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글 자체의 품질을 지적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잘못된 정보성 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규칙 다 따른다고 해도 절대 통과 못합니다. 공식적인 구글의 정책 문서를 찾아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가치는 글이 잘 써졌는지가 아니라 이 페이지만 있는 어떤 고유한 정보가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미 여기저기 넘치는 정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올리면 문장이 아무리 매끄러워도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사용자가 굳이 내 사이트에 올 이유가 없으니까요. 반대로 문장이 조금 투박해도 분량이 적어도 이미지가 없어도 이 페이지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구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정보를 보려고 굳이 이 사이트에 올 이유가 있을까? 없었던 거죠.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자동화로 글을 쌓을 때 가장 위험한 건 문장의 품질이 아니라 소재의 출처입니다. 이미 여러 곳에 있는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방식이면 아무리 많이 써도 고유한 가치가 생기지가 않는 거죠. 물론 검색량은 넘치는데 글이 부족한 분야라면 당연히 트래픽이 발생하겠지만 현재 AI 시대에서 이미 웹사이트로 돈을 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단연간의 경험으로 다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동화라더니 이게 뭔 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동화는 도구일 뿐이고요. 뭘 자동화할지는 사람이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소재를 고르는 게 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절 메일을 받고 보통 처음 하는 생각은 이럴 거예요. 글이 부족한가?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양이 부족한가? 이게 어디서는 800자, 어디서는 1500자, 또 어디서는 2000자 이런 기준을 맞춰야 애드센스 통과가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글자 수가 기준이 된다면 그건 아마 최소 기준일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고 해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만들어진 글이라면 이 성의가 없어 보일 테니까요. 그 다음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주제를 넓히는 건데요. 저는 강의에서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얘기로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 얘기만 쓰려니까 소재가 금방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 단위에서 도 단위로 넓히기 시작하고요. 지역 소식만 쓰다가 전국 이슈도 다루기 시작하죠. 글감이 더 많아져야 많이 쓸 수 있고 많이 써야 가치가 생긴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이게 가장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는 똑같았어요. 넓히면 질 수밖에 없어요. 주제를 넓히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재건축이라는 키워드로 글을 쓴다면 경쟁자가 많겠죠. 하지만 우리 시의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경쟁자가 좀 적겠죠. 거기에 우리 동네 재건축이라고 하면 훨씬 더 경쟁자가 적어집니다. 초보자가 시작해야 될 구간은 여기예요. 그런데 이걸 부동산 정책으로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경쟁 상대가 대형 언론사가 되고요.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가 되고 부동산 포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도메인 신뢰도가 이미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씩 쌓여 있어요. 구글이 그 사이트들을 신뢰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오래됐고 링크가 많고 사람들이 계속 찾고 이제 막 만든 사이트가 그 사람들과 같은 검색어에서 싸우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글을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애드센스 거절당하신 분들 상당수가 겪고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색이라는 게 결국 자리 싸움이거든요. 어떤 검색어든 1페이지에 10자리밖에 없어요. 그 10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검색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 10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곳이 몇 군데일까요? 아마 수천 곳은 되겠죠. 그 중에는 기자 수백 명이 있는 언론사도 있고요. 예산을 들여서 사이트를 관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 재건축 조합 설립이라는 검색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제로 진지하게 글을 쓰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10곳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같은 10자리인데 경쟁 수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검색량은 부동산이 훨씬 많지만 그 검색어로 1페이지에 못 들어가면 검색량이 아무리 많아도 나한테 오는 사람은 0명이에요. 반대로 재건축 조합 설립은 검색량이 적어도 1위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전부 나한테 옵니다. 검색량이 큰 키워드를 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1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키워드를 노려야 되는 이유죠.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는 강의에서 쓰는 비유가 있는데요. 서울에서 부산에 간다고 해볼게요. 가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에요. 기차도 있고요. 버스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직접 운전을 할 수도 있겠죠. 버스를 탄다고 해도 그 안에서 또 갈라집니다. 터미널까지 걸어갈지, 시내버스를 탈지, 택시를 불러서 갈지.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길이 최적인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시간이 급한 사람과 예산이 빠듯한 사람은 선택이 달라지겠죠. 짐이 많은 사람과 몸만 가는 사람도 다를 거고요. 온라인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는 길이 여러 개가 있고요. 내 상황에 맞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랑 맞지 않는데 남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면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런데 그 큰 길에는 이미 대형 버스가 가득 차 있어요. 언론사, 지자체, 포털, 우리 차는 그 사이에 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죠. 길이 나쁜 게 아니라 그 길이 초보자한테 맞지 않는 겁니다. 또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잘 만드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네, 지원금이 궁금해서 검색했는데 그 안에 이미지가 몇 장인지, 글자 수가 얼마인지, 디자인이 얼마나 예쁘게 꾸며져 있는지 이걸 보시는 분 계신가요? 아닐 겁니다. 저라면 제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쓸 수 있는지가 더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초반에 너무 애써서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기도 해요. 데이터를 보고 지금 어느 길에 있는지, 그 길이 뚫려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한 번의 거절 이후에 지역정보 사이트에서 주제를 더 넓히는 대신 아주 좁혔습니다. 지역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지역 재건축 하나로 좁혔고요. 지역 소식 전반을 다루는 게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주제 하나만 깊게 파기로 했죠. 이렇게 하면 글감이 부족하지 않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주제를 좁히면 쓸 게 없어질 것 같으시죠? 그런데 막상 좁혀보면 쓸 게 끝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좁은 타깃을 파고들어서 조사하고 고민하는 이 과정에서 재건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조합은 어떻게 설립을 하는지, 관리 처분 인가는 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선도지구는 어떤 의미인지 깊게 들어갈수록 주제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넓힐 때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아져요. 이게 제가 강의에서 좁혀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이 이야기들 실제로 제가 진행을 해봤고요. 5일 만에 벌어진 일을 말씀드려 볼게요. 주제를 좁혔고요. 콘텐츠를 발행하기 시작한 다음 데이터인데요. 첫날 노출 4회, 둘째 날 노출이 6회, 셋째 날 7회, 넷째 날 12회, 다섯째 날
24회. 딱 5일 만에 6배가 됐습니다. 24회 가지고 무슨 6배냐 싶으시겠지만 초기 사이트에서 이 정도 노출량은 굉장한 성과거든요. 그리고 특정 지역 재건축이라는 검색어에서 8위까지 올라갔고요. 아직 1페이지 하단에 있지만 일주일 전만 해도 아예 검색에 잡히지도 않던 사이트였어요. 주제를 좁힌 것 말고는 크게 바꾼 게 없습니다. 글 쓰는 방식도 발행 주기도 비슷하고요. 방향만 바꿨는데 이렇게 우상향이 되기 시작한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재신청을 하고 통과가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아직 재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클릭률이 0이기 때문에 노출은 늘었지만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검색 결과에 보이기만 하고 아무도 누르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글이 제 사이트를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그런데 컨텐츠가 좋아졌다는 증거는 아닌 거죠. 애드센스 심사관은 검색 노출을 보지 않아요. 컨텐츠를 보겠죠. 노출 24회를 근거로 재신청을 한다면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어 보일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유로 또 거절당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2차 거절은 1차보다 비쌉니다. 다음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거고요. 대기 시간도 더 길어지겠죠. 한번 더 떨어지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노출이 늘어난 다음 단계, 실제로 사람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신청을 할 겁니다. 2주 더 기다렸다가 한 번에 통과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했고요. 물론 이번에도 거절을 당한다면 또 다른 전략을 써야겠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바꾼 게 있는데요. 발행 속도를 줄였어요. 원래 하루에 3건씩 자동으로 발행을 해놨고요.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그런데 거절 사유가 가치가 별로 없는 컨텐츠인 상황에서 하루 3건씩 쏟아내면 이 심사관이 사이트를 열었을 때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자동으로 찍어내는 사이트로 보이겠죠. 그래서 하루 한 건으로 줄였고 재건축 주제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심사 기간 동안 멈춰놨습니다. 글이 적어지는 게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양보다 인상이 더 중요한 시기고요. 콘텐츠 양은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다시 늘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나는 아직 사이트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 얘기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저도 처음엔 코드 한 줄 못 짰고요. 데이터를 볼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씩 배워 나간 거죠. 그런데 지금은 AI가 대신 만들어주고요. 분석도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는지만 안다면 AI가 대신 데이터 분석을 해주죠. 제가 하는 건 방향을 설정하고요. 데이터를 보고 틀렸다면 고치는 것뿐이에요. 오늘 얘기하는 것도 다 그 과정입니다. 만드는 것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어떤 주제를 고를지, 어디까지 좁힐지, 데이터를 어떻게 읽을지. 마지막으로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좁혀야 될까요?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형 언론사가 쓸 이유가 없는 주제인지 보는 겁니다. 언론사는 기사 하나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끌어와야 되죠. 그래서 대상이 좁은 주제는 잘 안 씁니다. 기사 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주제가 우리 자리예요. 두 번째는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좋아요. 내 동네 얘기라면 직접 가볼 수가 있겠죠.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큰 회사가 우리 동네 골목 사정까지는 모를 거예요. 이게 고유한 가치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주제로 최소 30편까지 쓸 수 있을까? 너무 좁히면 5편 쓰고 끝나버리거든요. 좁히되 파고들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처럼 절차, 세금, 조합, 사례로 계속 나누고 쪼갤 수 있는 주제가 좋겠죠.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시면 시작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좁게 시작해서 나중에 넓히는 건 가능하지만 반대로 가시는 건 어렵습니다. 작은 주제로 신뢰를 쌓은 사이트는 그 주변으로 확장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의 재건축에서 옆 동네 재건축, 그리고 다른 동네 재건축 이런 식으로 확장이 가능하겠죠. 재건축으로 자리를 잡으면 부동산으로 넓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넓게 시작해서 아무 자리도 못 잡은 사이트는 나중에 좁히려고 해도 이미 쌓인 게 없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죠.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글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방향이 틀린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매일 글이 올라가는데 검색에 안 잡혔던 게 그 증거겠죠. 열심히 하는 거하고 맞는 방향으로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애드센스가 거절되면 대부분 글을 더 써야 하나 생각하는데 그 전에 방향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막힌 길에 들어가면 앞으로 못 나가겠죠. 두 번째는 넓히면 상대가 바뀌어요. 주제를 넓히는 순간 대형 언론사랑 지자체랑
같은 링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초보 단계에서는 거기서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쓰지 않는 주제, 쓸 이유가 없는 아주 작은 주제로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내 동네 얘기, 내가 직접 겪었던 일, 아주 좁은 분야, 그런 주제가 오히려 이길 수 있는 자리죠. 성과가 나도 데이터가 부족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노출이 6배가 올랐어도 클릭이 제로라면 아직 아니죠. 숫자 하나 올라갔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숫자가 진짜 의미 있는 숫자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으로 판단하지 말고 데이터를 확인해 보세요. 감으로 하면 또 거절입니다. 재신청하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만약 또 거절당한다고 해도 그 사유를 공개하고 뭘 더 고쳐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거절이어도 원인이 다르다면 처방도 달라야 되겠죠. 제가 바이브 코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만드는 법부터 시작하고요. 코딩 경험이 전혀 없어도 됩니다. 궁금하시면 더보기란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당장 강의부터 들으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먼저 무료 메일 강의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제가 온라인에서 수익을 만드는 과정에서 겪었던 것들을 글로 정리해서 3편에 나눠서 보내드리거든요. 읽어보시고 나랑 맞는 방식인지 판단이 되신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더보기란에 링크 넣어두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